여러분,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들의 현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금 제도가 탄탄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나라에서 70대 어르신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살기 힘들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려는 노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한 70대 부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받는 연금 20만 엔으로는 생활이 안 되더랍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일을, 아내는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걸어보면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배달을 하거나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집세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작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감옥에 가면 적어도 따뜻한 잠자리와 끼니는 보장되니까요. 실제로 일본 교도소에는 고령 수용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노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이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사, 즉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독립적인 삶 같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노후가 되기 쉽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이야기 나눌 친구도 없이 홀로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몇 달 후에야 발견되는 일이 이제는 뉴스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은 돈이 없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일본 노인들의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로 요약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집 자체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걸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일본이 고독사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도 도움을 청할 이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게 당연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인연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일본은 자녀에게 전혀 기대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가 자녀를 많이 도와주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노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는 것도 완전히 선을 긋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지키되 마음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일본의 노인 빈곤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연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둘째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부동산은 오랜 침체를 겪으면서 은퇴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금 제도가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지원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해서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쓰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은퇴 전부터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채권, 안정적인 월세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단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은퇴 후에는 위험합니다. 안정성을 중심으로 자산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출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병원비와 주거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집 관리비도 계속 나갑니다. 건강을 위해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다면 관리가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 봉사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충분해도 혼자 고립되면 불행한 노후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완전히 독립하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다 보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완전히 단절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되 정서적으로는 서로 교류하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취업하거나 시간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건 평생 수입과 사회적 참여를 이어갈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가 생활도 중요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일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는 평생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좋습니다. 걷기, 등산, 독서, 음악, 글쓰기, 봉사활동 같은 건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가 무리한 투자나 자녀 지원으로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쉽게 현혹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으로 잃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연금 부족, 고독사, 고령 범죄 같은 문제는 우리도 곧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할 때만 편안해집니다.